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중국 측 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오늘 오전 미 협상 대표단과의 통화에서 10월 초 워싱턴에서 제13차 미중 경제무역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통화에서 양측은 이달 중순 실무진 협의를 통해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연준이 공개한 베이지북에서는 8월 말까지 담당 12개 지역 경제가 원만한 속도로 성장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이어 향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관세와 무역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함에도 대부분의 사업 영역에서 단기 전망에 대한 낙관론이 유지됐다고 평가했고, 제조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활동이 이전 보고보다는 약간 하락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7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69억 5천만 달러 흑자로 지난 2018년 10월 이후 9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 해외 채권 투자 잔액이 늘면서 배당도 커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경상수지 측면에서 외화의 안정적인 공급 요인이 되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증권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재탈환했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세와 기관의 수급까지 더해지면서 상승 랠리를 이끌었는데요. 외국인은 오늘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더불어 대외적인 상황도 지수 상승을 좀 부추겼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 완화 기대감과 그리고 홍콩의 송환법 철회, 브렉시트 기한 연장까지 그동안 시장의 위험성이 잦아들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를 비롯한 주요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9월에 들어서 만만치 않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려가 많았지만 한 달 만에 코스피 지수는 2,000선에 대한 회복을 보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목요일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82% 상승한 2004.75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탄력이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4% 가까운 상승으로 45,700원에, SK하이닉스도 3.75% 상승한 83,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도 오늘 1%대 상승 속에서 32만 5천 원에 장을 마쳤고요. 하지만 셀트리온은 2% 넘는 하락 속에서 16만 4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58% 상승한 632.99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헬렉스미스는 오늘도 5% 가까운 상승 속에서 19만 3천 원에 장을 마쳤고요. CJ ENM은 2%대 상승 속에서 15만 9,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는 오늘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36만 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1%대 약세 흐름 보이면서 6만 4,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목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외적인 상황이 크게 좀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지수가 양지수 모두 탄력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올라왔고 2,000선에 대한 회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강도가 낮아진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코스닥은 최근에 흐름이 워낙 강했습니다. 그리고 반등의 크기가 강했기 때문에 이 정도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코스닥 쪽은 좋아요. 특히 종목 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코스피가 버티는 흐름에서는 코스닥이 조금 더 나은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피가 크게 꺾이는 흐름 정도만 아니라면은 오늘처럼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수는 조금 상승했지만 종목들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상태라서 코스닥은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도 오늘 결국 2000선을 넘어섰죠. 어제하고 오늘 보면은 역시 변수에 의한 그런 장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도 장 막판에 변수로 인해서 강하게 반등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10시 20분 정도, 그 정도까지의 흐름은 어느 정도 시장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정상적인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결국은 변수로 인한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다시 진행한다. 그런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갑자기 더 탄력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장을 보면은 역시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어제 송환법 관련해서 철회한다는 그런 뉴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어떤 그동안의 강경한 태도 이런 것들 그리고 홍콩 정부에서도 사실 그런 분위기가 전혀 감지되지 않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장이 있고요. 그리고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는 또 그에 따른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상징적으로나마 2000선을 회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탈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나올 만한 호재는 거의 다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럴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에서 좀 여러 가지 의문사항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수가 간다고 하면은 인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수가 움직이는 흐름, 2000선에서 버티고 계속해서 조금 더 반등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복합적인 생각을 해야 될 그럴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순히 지수가 반등했으니까 추세적으로 계속 가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복합적인 사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은 굉장히 강하고 좋았고요. 그리고 역시 내일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특히 내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2000선이 버티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참 강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2000선에 대한 회복을 다들 또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단기적인 흐름 역시 200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봉주 선생님과 함께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업종의 이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는 각 업종의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최근에는 특별히 더욱더 그룹주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시면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LG그룹주에 대해서 함께 모아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그룹주에 대해서도 정리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자, 봉주 선생님 오늘은 어떤 그룹주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그룹은 GS그룹입니다. GS그룹은 재계순위 8위 정도의 위치에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LG그룹은 4위, GS그룹은 8위 이 정도예요. 순서대로 보자고 하면은 삼성전자 다음에 현대차나 SK 이런 그룹들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 LG그룹, 삼성과의 어떤 라이벌 구도 그래서 가지고 왔었고요. 이번 주는 GS그룹을 가지고 왔는데요. 역시 지난주에 LG그룹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은 뿌리에서 나온 그 그룹인 GS그룹을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GS그룹은 결국은 시작은 LG그룹과 같이 했다는 것이죠. 역시 LG처럼 1947년에 설립됐던 락키화학공업이 바로 시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LG그룹이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룹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물론 이 GS그룹의 진짜 출발은 2005년부터입니다. 이 그룹이라는 게 그룹이 나눠지고 새롭게 출발했던 게 2005년이기 때문에
2005년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역시 그 역사는 LG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오늘 GS그룹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947년에 출발한 라키화학공업이 그 시초였고요. LG와 뿌리가 같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LG그룹에 있는 13개 정도의 기업을 가지고 분리가 됐어요. 당시에 LG, 지주회사 LG와 그리고 GS홀딩스가 각각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GS그룹이 분할되는 그런 그 계기가 마련했는데요. 구시일가와 허시일가가 1947년부터 동업을 했었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업을 했습니다. 거의 60년 가까이 동업을 하다가 정말 그 동업을 하면서도 잡음 한 번 없이 굉장히 그 좋은 돈독한 관계를 유지를 했었는데 이 그룹이 분리되고 나서도 특별한 잡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어떤 그 그룹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분리가 되면서 가지고 나왔었던 그 계열사들,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특히 GS그룹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라든지 유통, 또 서비스 이런 쪽에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은 제조업 같이 이렇게 위험한 그런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에너지, 특히 GX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수입을 해서 정제를 하고 그 제품을 유통시키고 또 수출하고 그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원유를 정제하는 것 그리고 또 석유화학 이쪽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제조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그 IT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위험성이 덜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통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GS 리테일이라든지 GS 홈쇼핑, 또 GS 글로벌 이런 기업들. 유통이라는 게 역시 제조업보다는 위험도가 훨씬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조업은 역시 R&D라든지 이런 쪽에 끊임없이 자금이 투입돼야 되고요. 인력이 계속해서 투입돼야 돼요. 그런데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어느 정도 기반만 다져놓고 나면은 그대로 쭉 흘러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나 엄청난 연구와 노력이 없어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유통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GS그룹은 상당히 안정적인 그룹으로 보고요.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GS그룹을 보실 때는 안정적인 그런 흐름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분 구조들을 보면은 역시 지주사죠. GS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그룹의 분위기가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GS가 거의 주요한 기업들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지주회사 위주로 이제 어떤 지배구조가 개편된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을 접근하고 싶을 때는 이 GS그룹 쪽을 봐도 무난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GS그룹은 LG그룹에 있을 때부터 안정적으로 흘러가던 그런 기업들이 뭉쳐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역시 유통을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식을 어떤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기업의 흐름이라든지 또 주가의 흐름 이런 것들도 봐야겠죠.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GS그룹이 나와 있는데요. 종목 수가 단촐합니다. 상장하지 않은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S 같은 경우에는 GS그룹의 지주회사죠. GS그룹의 지주회사면서 자회사인 GS에너지 그리고 GS에너지가 GS칼텍스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예요. 특히 GS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SO일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유 사업을 하는 이 기업들의 매출이 정말 큽니다. 워낙 또 광범위하게 이렇게 수출도 하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주유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매출이 꾸준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쪽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GS칼텍스 같은 경우에 좋은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GS칼텍스라는 기업도 언젠가는 충분히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니지만은 언젠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GS라는 이 지주회사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GS의 어떤 기업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요. 전반적으로 GS그룹의 자회사들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 당연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S건설입니다. GS건설은 과거에 LG건설이었었죠. GS건설 하면 역시 자이 브랜드를 생각하실 거예요. 아파트라든지 건축,
그리고 토목 이쪽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GS건설의 어떤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꾸준히 좋게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무구조도 뭐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요. 사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당시에 그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저가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심하게 흔들리고 적자를 기록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업계에서는 GS건설이 정말 최악의 경우도 갈 수 있다. 그런 어떤 루머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았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그 관계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정말 어려운 그 흐름까지 갔었는데 결국은 이 GS그룹이라는 뭐 안정적인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을 극복해낸 그런 상태고요. 지금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난 어떤 그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올 만한 그런 여건도 아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제는 좀 좋은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주가가 움직이는 측면에서는 최근에 작년이었었죠. 대북 테마로 움직였었죠.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그런데 역시 그런 이슈가 아니라면은 지금 당장은 특별히 움직일 만한 그런 요인은 없는 것 같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S글로벌입니다. GS글로벌은 무역업을 하는 기업이죠.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화학제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또 유통을 시키고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화공 플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조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해요.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것들 수출입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하죠. 우리가 뉴스라든지 이런 것 보면은 항만에 엄청나게 큰 배에다가 자동차를 싣고 뭐 내리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들을 하는 그런 게 바로 GS글로벌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흐름도 괜찮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무역 관련한 이 기업들이 엄청나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발하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냥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투자의 측면에서는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있다. 뭐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S리테일입니다. GS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업이죠. 편의점, 그리고 GS슈퍼, 이런 것들 사업, 그리고 호텔, 뷰티 헬스, 이런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이라든지 GS슈퍼, 이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출점이 제한되고 또 그 한계에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포화 상태에 온 것이죠.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역시 신도시가 새로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또 기존에 있던 편의점들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또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전처럼 폭발하는 흐름은 아니지만 꾸준히 점포수들이 늘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적이 조금씩 늘어나는 흐름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편의점이나 슈퍼나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은 담보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한 번 정도 엄청난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가격 조정을 제대로 받고 또 저점에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또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다고 보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GS 홈쇼핑입니다. GS 홈쇼핑은 홈쇼핑 업체죠. 아마 홈쇼핑은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로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홈쇼핑 업체들이 과거에 201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성장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은 많이 정체되어 있는 흐름이죠. 다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홈쇼핑이 아무리 실적이 과거만 못하다 그러더라도 이게 완전히 급격히 꺾이거나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물론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GS 홈쇼핑이라든지 GS 리테일 이런 기업들은 좋은 게 정말 제대로 조정을 받고 주가가 매력이 있으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가 들어와요. 특히 기관의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결국은 한번 크게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정말 제대로 발생을 했을 때는 중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양통상입니다. 삼양통상 같은 경우에는 피혁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시트라든지 가방, 핸드백, 신발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데요. 실적이 엄청나게 폭발하는 그런 흐름도 아니고요. 그냥 안정적으로 수입이 나오는 그 정도니까 이 삼양통상은
그냥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들의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통상은 자, 보시면은 실적이 안정적이긴 한데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은 아니죠. 자, 그리고 GS홈쇼핑. GS홈쇼핑의 홈쇼핑 쪽의 어떤 실적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GS가 최대 주주로 있죠. 자, 보시면은 실적이 꾸준한 그런 상태입니다. 뭐 영업이익이 특별히 줄어드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요. 얼마 전에 또 뭐 홈쇼핑들의 갑질 이런 것들로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단기적인 이슈고요. 결국은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관이라든지 외국이라든지 이쪽에서 어떤 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은 지분 구조를 보면은 재밌어요. GS가 65.75%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게 기타가 29%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매수가 들어와도 강하게 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용이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만 제대로 받으면 언제든지 또 접근을 할 만한 그런 상태고요. 지금은 역시 지수가 우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을 보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편의점이 포화 상태여서 매출 상승에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꾸준히 실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꾸준히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어떤 그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가격 메리트가 제대로 발생을 하면은 뭐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할 만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S 글로벌입니다. 역시 무역업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GS가 최대 주주고요. 실적은 꾸준한데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뭐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S건설입니다. GS건설의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다시 안정을 찾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뭐 과거처럼 엄청나게 폭발하던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몇 년 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을 하는 흐름이에요. 향후의 흐름은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 특별한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 크게 움직이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GS입니다. GS는 GS그룹의 지주회사죠. 자, 특징적인 게 신용자산운용이 2대 주주로 있죠. 신용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의 대명사다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가치주를 투자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산운용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자산운용이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로 이 GS라는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업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특별히 훼손될 가능성은 없고요. 향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수와 함께 봐야 되는 것이 지주사이기 때문에 GS도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확인을 좀 더 하겠습니다. 자, GS죠. GS의 긴 흐름을 보면은 역시 지수와 연동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수가 갈 때 갔었고요. 그리고 또 지수가 갈 때 갔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은 역시 지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같이 빠지고 있죠. 물론 SK라든지 다른 뭐 지주회사들 더 활발히 움직이는 그런 지수회사들보다는 움직임이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정말 크게 다운됐다가 움직인다 그랬을 때는 이 GS라는 기업도 반드시 기억을 해둘 만한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GS건설은 과거에 엄청난 흐름이 나왔었죠.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약해요. 2007년이 고점입니다. 계속해서 약간 흐름이었는데 작년에 대북 테마주들로 움직이는 흐름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북한과의 어떤 그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이슈 그리고 또 정말 통일이 된다 그랬을 때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강하게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 대북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당분간은 크게 움직일 그런 흐름은 없어요.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뭐 실적의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크게 갈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당분간은 그냥 대북 관련한 테마주로서 움직이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S글로벌입니다. GS글로벌은 특별한 흐름이 없어요. 사실 과거에 엄청난 흐름을 보였었던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이 무역업을 하는 기업들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뭐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이런 흐름들은 나와요.
다른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움직이고 아무 관심 없이 소외되어 있는데 갑자기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물량을 확보해서 뻥 튀는 경우는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주가의 이후의 흐름을 보면 그냥 쭉 계속 흘러내리는 추세적으로 그런 흐름 아니었습니까? 가끔 이 정도 반등이 나오는 그 정도 흐름이라는 것이죠. 지수가 갈 때 결국은 한번 가는 그 정도 흐름이니까 주도 업종들이 다 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소액으로 좀 저점에서 묻어드는 그 정도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당분간 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GS 리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뭔가 주가에 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흐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 흐름이 워낙 안정적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기관의 수급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제대로 조정을 받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조정을 받을 자리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관찰하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S 홈쇼핑입니다. GS 홈쇼핑. 홈쇼핑주들이 2010년대 초반 그리고 2000년대 후반 이때부터 움직임들이 좋았었죠. 그런데 당시에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폭발하던 시기였어요. 지금은 실적이 정체된 그런 흐름이죠. 다만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것이죠. 역시 이런 그룹 기업들을 기관이 선호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조정을 제대로 받으면은 또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삼양통상 같은 경우에는 피혁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흐름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계속해서 묻어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언제 상승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투자하기 어려운 그런 종목이고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 정말 그 매매를 다 하고 나서 더 이상 접근할 만한 종목이 없는데 저점에 있다. 그때 접근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특별하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GS그룹의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역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GS홈쇼핑이라든지 GS리테일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주목을 하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GS그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기업들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특별히 접근할 만한 종목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찰하다가 조정을 제대로 받았을 때 주가가 움직일 만한 상황에서 그때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GS그룹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내용은요. GS그룹주 관련돼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2005년 LG그룹에서 분리해서 독자 노선이 시작됐었던 GS그룹인데요. 에너지와 유통 그리고 건설 서비스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룹입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 흐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발전, 에너지, 유통 등 안에서는 또 안정적인 흐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계 순위는 8위에 위치해 있고 일단 주요 기업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는데 이들 기업 중에서 GS 리테일과 그리고 GS 홈쇼핑을 좀 주요로 살펴보시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략도 대응해 보셔라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코너 업종의 이해 시간까지 들어봤고요. 두 번째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코너는 종목 현미경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통해서는 그동안 거래했었던 종목 그리고 추천주였었던 종목 다시 한번 복귀를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흐름과 관련된 종목에 대한 흐름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가져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봉투 선생님,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볼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한국바이오젠입니다. 이 종목은 신규주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하는 사업은 실리콘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신규주로서 관심을 받고 조금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상태인데요. 최근에 추천을 했겠죠, 당연히. 8월 21일에 추천을 했어요. 당시 추천 가격이 7,200원, 6,800원 이렇게 분할 매수, 현재로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30%. 자, 이런 기준으로 추천을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추천을 하고 매수가 됐고요. 1차만 매수가 되고 8월 23일에 급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30%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자, 고점에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결국 이제 수익 매도를 못하고요. 계속 밀리는데 다시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홀딩을 시켰는데 결국은 본전 매도나 수익 30% 전략을 변경을 했습니다. 결국은 본전에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8월 26일에 다시 추천을 했습니다. 7,100원, 6,800원 분할 매수 조건 6,950원이 평균가죠.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요. 결국 2차까지가 매수가 되고
그리고 이후에 흐름이 나왔습니다. 9월 3일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20% 수익 매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수익 목표를 짧게 잡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30% 이상 상승을 했어요. 조금 아쉬운 흐름이었는데요. 사실 장 초반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홀딩을 시킬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목표 수익을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고자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추천했던 건 신규주기 때문에 일단 추천을 했고요. 또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상장하고 나서 흐름이 좋았는데 그 이후에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리콘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 소재 관련한 기업들의 흐름이 좋죠.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한 그런 흐름 속에서 소재 기업들의 흐름이 계속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도 분명히 한 번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관련한 뉴스를 가지고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잘 맞아들였던 그런 상태고요. 지금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상승을 했다가 조금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흐름인데요. 아직까지는 가격이 그렇게 조정을 크게 받은 상태는 아니에요. 다만 확실하게 조정을 다 받으면은 다시 한번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죠. 충분히 흐름이 살아있고요.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해도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찰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이 종목을 최초로 추천을 했었던 게 8월 이날입니다. 8월 21일이었었죠. 이날에 추천을 했는데요. 자, 주가가 고점을 기록하고 계속 하락했어요. 그리고 이날 양봉을 기록했죠.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이 조금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저점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신규주들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했죠. 그리고 이날 추천을 7,200원에 추천을 했죠. 그리고 6,800원 이렇게 분할 매수했는데 1차 매수가 되고 이날 반등이 나왔어요.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본전의 매도를 하자고 했는데 본전까지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추천을 다시 했습니다. 7,100원, 6,800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서 결국 2차까지 됐죠. 6,950원 평균가가 매수가 되고요. 쭉 이제 흘러가다가 이날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초반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강했습니다. 상한가까지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었죠. 그런데 중간에 흐름이 초반에 좋다가 꺾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자는 측면에서 그냥 20% 매도를 했습니다. 자, 지금 흐름을 보면은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물론 최근에 약간 저점을 깼습니다만은 잘 버텨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한번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단기에 수익 실현을 했지만은 꾸준히 관찰할 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소재 관련 기업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서 수혜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신규주, 그리고 가격 조정, 그리고 또 그런 관련한 테마로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조건,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향후에도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바이오젠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본 종목은요, 한국 바이오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리콘 소재 생산 기업 신규주이고요. 단기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에서도 가격대가 좀 눌렸을 때 접근 가능하다라는 그런 유효한 전략도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3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목요일장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3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급등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모두 1%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 현재는 300포인트 이상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S&P 500도 1.02% 그리고 나스닥도 1.25%의 급등세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속보 내용을 보니까요. 오늘 우리 증시와 좀 적용된 사항이 좀 동일합니다. 일단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시장의 이 투자 심리를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전에는 양측이 부가 관세를 서로 좀 주고받았었던 좀 극한 상황 속에서 일단 앞으로의 실무 협의에 대한 일정이 잡히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좀 호재성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다음 달 초까지 워싱턴 DC에서 다시 통상 교섭을 열기로 합의했고 회담에 대비해서 9월 중순에 협의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이런 성명이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그리고 더불어서 CNBC 쪽에서는 양측의 협상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협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합의했다라는 내용을 속보로 또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완화 기조가 시장에 대해서 흥풍으로 작용했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8415님의 질문입니다. 카카오를 12만 8천 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카카오 종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2.53% 빠진 13만 5천 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대비해서는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봉춘 선생님, 카카오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 10%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매수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적당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수급도 좋고 실적도 좋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다만 지금 매수가를 감안했을 때는 크게 계속 가기에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12만 8천 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죠. 자, 매수 자체가 좀 늦었어요. 매수가가 높고요. 자, 최고점 부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죠. 조금 더 가면은 10% 정도 수익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하면 본전 매도 후에 아래에서 다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해야지 수익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최근 흐름 보면은 역시 지수가 중요해요. 지수가 밀리면 같이 밀린다는 것이죠. 지수가 계속 간다 생각하면은 끌고 가도 됩니다. 그런데 지수가 계속 갈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의 흐름 그리고 또 매수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단기 매매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흐름이 좋은 기업이지만 이 매수가를 감안해서 단기에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수익을 10% 대응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일단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시고 일단 흐름도 좋은 기업이지만 최근에 뭐 흐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 지금 현재 접근한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목표가 안에서 단기 대응해 보셔라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 끝자리 2471님의 질문입니다. 만도를 33,3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 만도 종가 먼저 확인하시죠. 자, 오늘 만도 같은 경우에는 1.41% 빠진 35,0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 구간에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만도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나 수익 10% 이 정도로 짧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도 역시 매수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33,300원에 매수하셨어요. 33,300원이면은 이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매수를 했다는 것이죠. 저점에서 20% 넘게 반등했는데 늦게 매수하셨어요. 여기에서 고점 찍고 조금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 기록하고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지수가 반등을 하니까 다 반등한 그런 흐름도 있고요. 지수의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들의 흐름을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다시 꺾이는 흐름이고요. 모비스는 다시 가는 흐름이에요. 전반적인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 결국 현대차의 흐름을 따라갔다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중에서도 굉장히 약해요. 다른 종목들이 간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더 강하게 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매수가를 감안해서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 플러스 10% 후에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도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이고요. 만도 역시나 좀 짧게 대응하셔라라는 그런 진단해드렸습니다. 하락 시에는 본전 매도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10% 대응 전략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8876님의 질문인데요. 동훈 아나텍을 5,530원에 비중은 2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 동훈 아나텍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강보한 마감이고요. 5,57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봉주 선생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A고요. 일단 절반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가면은 수익 20% 보시거나 하락했을 때는 5,250원에 한번 추가하세요. 그리고 나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20% 이상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상승하면 상황을 봐서 20% 정도까지는 끌고 가보자는 것이죠.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한 그런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움직일 만한 상황인데 큰 움직임은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그냥 꺾이면은 손절을 해야겠죠. 그런데 가면은 적당히 수익 매도 하자는 것입니다. 추세적으로 뭐 엄청나게 갈 만한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5,53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하셨는데요. 매수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절반을 매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 비중이 20%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일전에 하락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하락했을 때 단가를 낮추자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에서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하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겠죠. 그리고 상승하면은 20% 정도 수익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리고 가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길게 봤을 때는 역시 추세적으로 가는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IT 부품주들, 특히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시기적으로 한 번씩 움직이는 시기가 있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은 다운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다시 갈 만한 그런 흐름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뭔가 확실한 다른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어려운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지수가 반등했지만 이렇게 아주 양호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단기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절반 일단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수익 20% 보시거나 5,200원에 한번 추가하셔서 손절 10%, 수익 플러스 20%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훈 아나텍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한 전략 짜주셨습니다. 일단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 절반 매도 이후에 수익에 대해서는 20% 목표가 설정해드렸고요. 하락 시에는 5,250원에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신 이후 그 가격대에서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 역시 20%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237님의 질문입니다. 모나리자를 3,620원의 비중은 30% 질문이셨습니다. 오늘장 모나리자 종가 먼저 확인하시죠. 자, 오늘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약보한 마감이고요. 3,52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는 손실 구간이십니다. 자, 모나리자는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매수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하락하면 손절 10% 보시고요. 반등하면은 본전의 절반 매도하세요. 절반 매도하시고 상승하면은 수익 20% 이상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계속 끌고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하락했을 때는 3,300원에 한번 추가를 하세요. 그래서 손절은 마이너스 10%, 수익은 20% 이상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3,620원에 매수하셨죠. 그래서 이 정도에 매수하신 겁니다. 매수 잘하신 거예요. 가격적으로 충분히 매수할 만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매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뭐 기술적으로도 뭐 그렇게 나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어쨌든 매수 가격이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하락할 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그냥 빠지면 손절 10% 하십시오. 그런데 반등 나오면은 장중에라도 본전 절반 매도하세요.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승 시에는 20% 이상 보자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락했을 때 3,300원에 한번 추가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손절 10%, 수익 20% 이렇게 보십시오. 자, 복잡하죠. 자, 왜냐하면은 더 하락할 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를 낮추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는 건 이 종목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 수혜주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테마예요. 한번 움직임이 나와서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면은 지수가 정말 대폭락하는 그런 흐름 정도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20%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미세먼지 테마라든지 또 관련한 테마주들이 최근에 움직였던 테마주들이 같이 움직이면 그때는 조금 더 끌고 가보자는 것이죠. 짧게 최소한으로 20% 이상 보자는 거니까 20% 이상 그렇게 수익을 노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전략은 복잡하지만은 역시 단가를 낮추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모나리자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비학점이고요. 더욱더 구체적인 좀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일단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본전의 절반 매도 이후에 수익 20% 이상의 대응 전략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더욱더 하락 시에는 3,300원의 추가 비중을 늘리신 이후 대응 전략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하락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세한 전략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6720님의 질문이고요. 메르츠 종금증권을 4,830원에 비중은 3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 메르츠 종금증권 종가 먼저 확인하시죠. 자, 오늘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4,860원 마무리가 되면서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이렇게 짧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증권주죠. 증권주들은 지수가 가야 움직여요. 결국은 지수가 가야 된다는 건데 지금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반등이 조금 더 나오면은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또 지수가 버틴다 그랬을 때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급등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뭐 메리츠 종금증권이 그렇게 아주 탄력이 좋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매수가 자체가 조금 아쉽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4,830원이니까 거의 지금 매수가하고 비슷하죠. 이 정도에 매수하셨는데요. 약간 조금 늦었어요. 지금 아래에서 매수를 하셨거나 해야 되는데 지수가 이제 가는 것 같으니까 따라잡은 거죠. 매수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만 잘 지키시면 돼요. 하락하면은 이 저점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손절하자는 것이죠. 마이너스 5% 그리고 상승하면은 10% 정도 보자는 것입니다.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요. 지수가 버티기만 해도 증권주들이 한 번 정도는 짧은 탄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익 실현하자는 것이고요. 지수가 밀리거나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결국은 밀린다는 것이죠. 어쨌든 증권주는 지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지수의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은 짧게 그리고 하락했을 때도 손절은 짧게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이 정도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메르츠 종금증권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 학점이고요. 손절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10%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급등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금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봉주 선생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0선이 넘기 어렵다고 봤는데 결국은 넘었는데요. 뭐 어떤 변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2,000선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2,000선을 지지하려면 역시 해외 증시의 흐름이 좋아야겠죠. 미중 무역 협상 이런 것들이 또 호재로 오늘 나왔는데요. 뭐 오늘 그런 것들 다른 기사들도 보셨을 거예요. 북경대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중국이 항복하기를 바란다. 미국은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어려울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시 뭐 그 교수가 말을 했듯이 미국은 중국이 완전히 항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변해서 다시 어떤 그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말 바꾸기의 달인이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상황을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시장이 조금 좋지 않아서 좋은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여전히 관세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호재성 어떤 발언들로 인해서 움직였을 뿐입니다. 다만 시장이 가는 흐름에서는 인정을 해야겠다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그 지수가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2015까지 갔는데요. 1985가 넘어서면서 다시 그 위에 반등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또 수치까지는 반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이후에는 결국은 해외 증시가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외 증시를 주목하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일단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지수가 더 반등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지 못하고 2000선을 바로 이탈했을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그 지수의 결과를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점을 크게 넘어서기는 어렵다.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던 오늘 우리 증시였는데요. 2000선 지지 여부가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 관건이다라고 짚어드렸습니다. 나올 만한 호재가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변수가 앞으로 시장 흐름에 좀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봉투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